건데, 자, 병렬이라고 할 때는 A와 B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이끌고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위상에 같은 것들을 연결한다인 건데, 여기서 위상은 뭐 그 단어면 단어, 구면 구, 구문이 구면 구, 뭐 문장이면 문장, 뭐 이런 식의 어떤 문법적 그 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는 and, or, but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사실상은 상관 접속사도 병렬 구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관 접속사는 여러분이랑 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관 이름부터가 상관 접속사인데, 즉 이렇게 접속사끼리 서로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즉 짝꿍인 거지. 제일 쉽게 본다면 나데이 법비, 그 다음에 뭐 많이 나돈니 A 버돌소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얘는 A, B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상관 접속 처음 나오는 접속사와 두 번째 나오는 접속사 사이가 A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B를 그대로 잡으면 돼요. 그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A의 시작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B의 끝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얘는 A를 보고 연결하는 애들을 잡으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치? 누구 보고 해야 돼요? B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왜요? B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제가 등위 접속사 보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자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A와 B를 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문이 여러분이 이제 독해 유형에서 풀었던 것 중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제 여기 예문은 이제 고3 기출 예문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문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안 뽑고 남겨둔 애들도 많은데, 한 문장에 병렬 구문이 안 들어간 지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잡으시고요. 그러나 여기서 와 이거 잡기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사실 잡기 어렵다 하는 문장들이 이제 우리의 갈 길을 막는 거니까 쉽게 잡히네 라고 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완벽하게 다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 문장이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되게 어렵다 하는 애는 좀 이렇게 많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까다롭다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대체로 되는데 되는데 아니야. 대체로 되는데 이게 그냥 대체로 되는데 부분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장 어렵다라는 것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두 문장을 반드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자, 병렬 구문은 우리 챕터 2에서 다뤘는데 그럼 뒤로 넘어가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챕터 1에서 동사 구는 좀 길게 가자. 그래서 길게 끊는 법도 다뤘는데 그것도 계속 여러분이 이어서 가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법적으로 A와 B를 연결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A와 B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A의 앞에 뭐 예를 들면 주어, 얘가 동사라 해봅시다. 그럼 동사 A, 동사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A와 B는 앞에 이만큼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얘와 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A의 앞부분과 B를 연결하는 거죠. 사실상은. 그죠?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문으로 넣거나 하진 않았지만 병렬하고는 다르나 사실상 A, B를 찾아서 내용적 연결을 해야 하는 게 이제 비교 구문인데, 비교 구문에서도 약간 병렬처럼 비교 대상을 잡아주시는 게 의미 파악하긴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등의 접속사 자체에 병렬 구문이 많아서 우선 비교 구문을 여기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비교 구문은 나중에 좀 훈련을 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등의 접속사 뒤에 품사에 주의해서 A, B를
잡고 앞에 A 앞부분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B의 부분을 연결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장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제가 이미 표시해놨으니까 병렬 구문 처리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5월이 나왔지요? 그럼 바로 뒤에 단어의 종류 보기로 했습니다. 자, what이 나왔습니다. what은 무조건 명사절, 그치? 자, 그러면 단어의 우선 형태 자체가 what이니까 앞에서 what 잡는 게 가장 기본 단계겠지? 혹 what이 안 나온다면 제가 방금 명사절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의문사로 왔기 때문에 명사절에서도 what이 없을 때에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애들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런 것도 없을 때는 길어진 명사를 이끌 수 있는 뭐 대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되게 쉽게 나왔지 벌써. 답 나오죠? B 명사절, A 명사절. 끝. 그죠? 자, 그럼 해석해 보면 자, 프로젝트 매니저나 팀은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뭘 함으로써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냐면요. 자, 결정을 하는 거죠. 뭘 결정해? 이거 혹은 저거. 그러니까 이거인지 저거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함으로써요. 자, 그래서 decide 목적어로 A, 목적어 B 나왔으나 사실상은 이 what or 그러니까 A or B라는 것이 마치 외더절 같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 혹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해석되지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본대. 그치? 그러니까 내용상은 이건지 저건지 결정하는 요 부분이 내용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기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에도 그 문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잡아주셔야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역시 5월 왔고요. 대시 왔네요. 그치? 나온 게 대시야. 그러면 앞에 대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제가 방금 what이 없는 경우의 수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독해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떠올리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경우의 수까지 말씀드린 건 혹시 이런 게 안 나올 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바로 그냥 읽기 하듯이 가보면 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앞에 뭐 찾으러 가요? 대 찾으러 가야겠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죠? 여기. 그러면 대 A, 대 B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A, B를 잡는 건 A 앞부분을 B가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침표 쳐져 있다라고 봤을 때 뒤에 문장은 어떻게 생겼던 거야? A well-developed plan does not guarantee that.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that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that 잡아놓고 이 앞에 있다만큼의 동사가 동사와 that을 연결하는 이 과정이 사실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의미적으로는. 그죠? 네. 그리고 자 봅시다. 자, 동사가 다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럼 A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또한 B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동사 뒤에 목적어 A, 목적어 B란 말이에요. 그럼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 그지? 그럼 여기까지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치? 자, 이럴 때는 당근 마침표 찍혔다 생각하고 여기로 왔다가 그것은 또 다음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까지는 한 호흡으로 가시거나 혹은 여기까지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 연결하고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가봅시다. 굉장히 잘 짜여진 계획이 꼭 다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래요. 뭘 보장하지 않냐면 자, 여기서 executing process라고 나오는데 얘는요 수식 분사입니다. 실행의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결함 없이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즉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쭉쭉쭉 될 거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문제 없이 처리되어져 갈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즉 계획과 실행은 좀 약간 별개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보장하는 건 아니냐면 그 프로젝트가 심지어 그들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는 데에서 성공할 거라는 걸 보장하는 것도 아니죠. 계획이 완전 잘 짜여졌어. 자, 그럼 목적 무조건 달성? 아니에요. 그럼 계획 뭐하러 짜? 라는 걸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계획을 잘 짜도 목적을 도달할 수 없을 수 있는데, 그치? 계획이 잘 안 짜져 있으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잘 짜여진 계획이 다음을 꼭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상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잘 짜여져도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잘 짜여진 계획은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제시됐던 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대. 그러면 뭐야? 여기에서 빠져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충해야 할 다른 부분이 나오겠죠. 그지? 그럼 이 글쓴이는 요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 중에서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걸까? 계획을 강조하고 싶을 건가? 계획을 보완해줘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 보완책을 강조하고 싶어서 글을 썼을 수도 있죠. 그쵸? 뭐 글 자체는 여러분 읽어봤었을 텐데 혹시 기억나요? 네, 그지. 너무 옛날 얘기니까, 그지. 자, 그래서 글 자체는 뭘 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쉽지. 네. 사실상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시로 드린 예문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구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렬이 명사절과 지금 명사절이라는 굉장히 긴 절인데 그냥 구라고 할게요. 구조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 수 있지만 지금 이 자체가 병렬 뒤에 나오는 이 비의 시작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대놓고 나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병렬 구문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의 쉬운 예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 이제 쑥쑥쑥 돼야 돼요. 오케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갑시다. 자, 그럼 지금처럼 바로 뒤에를 이렇게 봐서 내가 B를 잡았거든? 그럼 바로 A가 잡히는 경우를 우리 앞에서 봤거든? 그럼 얘도 그런가 한번 보자. and 뒤에 it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리고 바로 앞을 봤더니 바로 명사가 있어. 자, 그럼 정보와 그것인가? 이렇게 잡고 한번 끊어서 해석해 보면 일단 우리가 말입니다. 그 정보와 그것을 받았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 나와야 돼? 일단 우리가 정보와 그것을 받았다면요. 부사절이지? 그럼 끊고 뭐 나와야 돼요? 주절에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그런데 갑자기 동사 나오죠. 느닷없이. 그지?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명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 뒤에 B를 잡았고 그 B에 나오는 여기 동사 B에 명사가 나왔고 그 뒤에 동사가 우리 눈에 힐끗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단어에만 띡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B의 블럭을 B 뒷부분에 블럭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의 경우에는 이 B의 품사를 말한 거예요. 접속사 뒤에 품사가 이거는 블럭 덩어리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장은 쉽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B를 기초로 A를 찾으려고 했는데 A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게 뭔지 모르겠어.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지금처럼 블럭으로 보는 것이 아주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우선 저는 요건 해석 안 할게요. 문장과 문장이니까 부사절 앞에 자, 여기 요 that은 그 정보라는 대명사네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잡아서 1단 A하고 1단 B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 주절 나오고요. 우선 이렇게만 하고 두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가보자. 5월이 나왔어요. 과거 동사이거나 혹은 과거 분사인애가 왔어. 어쨌든 ed 붙은 동사에 ed 붙은 형태가 와야 돼. 자,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얘 있고 얘 있죠? 제가 우선 그 색깔을 다 칠해놨는데 자, 요렇게 되어져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럼 누굴까?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제가 해석해서 의미상 연결을 잡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힌트가 있지. 누구? PP 바이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셋 바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약간 길게 덩어리로 볼 때 힌트들이 될 수 있지요. A, B. 자, 그럼 의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 요런 사람들 하면서 수동태가 왔고 이미 동사, 그러니까 후절에 동사가 왔지요. 그러면 얘는 당근 동사 아니고 당근 수식 누구?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의 분사겠네. 그러면 형태상으로 보니까 이러한 기준, 저러한 기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되게 길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한 호흡에 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제가 어법적 그 덩어리? 어법적인 덩어리 원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후는 관계사절이 이때만큼 대박 긴 문장이었던 거죠. 됐나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이러한 기준 혹은 저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물론 여기서도 대튼 끊어가시면 되겠죠. 잡는 건 알겠죠? 그래서 좀 길게 보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두 번째 예문은 여러분이 병렬 처리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럴 때 힌트를 잡아서 좀 길게 보면 힌트가 대놓고 있더라라는 점 활용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앞에 예문을 잠깐 얘를 좀 해석하고 갈 건데 자, 우선은요, 뭐 때문에 얘를 해석하려는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동사를 보고 좀 긴 호흡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accept 하면 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그냥 간단한 거고 뭐 수거로 자주 나오는 애도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 뒤에 as라는 전치사가 오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이런 사람으로 여기다 이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CA as B나 뭐 문법적으로야 단어책 이런 데에서나 어법책에서 리가드 A as B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최근에는 쉬운 C라든가 view 같은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과 같이 사용되어지겠지. 얘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전치사 앞에서 끊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쭉 여기까지 한 방에 가주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자라는 예문으로 좀 같이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블럭으로 좀 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볼까? 어디를 볼 거냐면요. 구조만 보고 그 4페이지에 스테이지 4, 스테이지 4 실전 적용이라고 해놨는데 그 중간에 있는 가운데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숙제로 내드리려 했던 건데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를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본인 프린트에다가 A, B 잡고 구문 나눠보세요. 자, 짧지만 좀 강력한 애고 문법 문제로 내기도 되게 좋은데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밑줄 쳐서 이거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혹은 틀린 형태로 내고서 고쳐라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예문 그대로 지문 그대로 넣은 거니 문장 그대로 넣은 거니까 옳은 형태인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런 데를 뭐 이렇게 바꿔서 내놓고 뭐 옳게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낼 만한 문장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5월이 나오고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그 뒤에 뭐 형용사들이 쭈쭈쭉 나와서 뭐 fast란 것들, 클리셰드한 것들, 뭐 이렇게 나왔거든. 자, 어쨌든 저쨌든 얘는 A야. 아이 미안, 얘는 B야. 자, A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뒤에 처리 안 하면 얘는 절대 A가 안 잡히거든. 야, A는 누굴까? 어쨌든 명사니까 쭉쭉쭉 가면 다행히 앞에 얘도 명사인가? 둘 중에 A는 누구일까요? 얘는 동사인가? 아, 짧은데 되게 짜증나지. 그래서 얘가 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었어야겠지, 그지? and 있으니까 목적어는 아닐 거고, 그지? 자, 그럼 당근 의심되는 놈이 동사겠지요. 그치? 사실 앞에가 너무 짧아서 쉬웠는데 조금 더 길었다면 훨씬 더 어려운 뒤에 여기 사이에 명사들이 조금 더 있었다면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는 앤데요. 다행히 짧은 명사가 없지? 그럼 당연히 얘가 명사이겠고 그러면 미안 A겠고 얘가 B겠고 그러면 주어가 A니까 당근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겠죠. 그럼 얘가 동사야. 제가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무슨 문제예요? 주어에 대해서 동사의 수일치나 아니면 얘가 주어고 동사의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일치 문제로 하면서 병렬 문제를 처리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something이 수식되니까 단수동사, 단수주어, 단수동사 자리. 그래서 수일치 문제로 병렬 문제를 낼 수 있었던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병렬인데 뭐 계속 얘만 본다고 해결 안 돼요. 그렇죠? 블럭으로 봐야 한다는 게 좀 그런 점이었는데 다행히 여기 사이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땡큐. 그치? 자, 그럼 가봅시다.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콤마가 나왔을 때 이상한데 콤마 나오면 뒤에 콤마 하나 더 나오는지 꼭 봐달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뒤에 나오네? 그러니까 갑자기 끝나는 거죠? 버리고. 그런데 어떤 채로 끝나냐면 unresolved.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의 사건으로 이게 갑자기 뚝 끝나요. 뭐야? 이렇게. 자, 그런데 끝나지 않은 모시기를 끝내다부터 아니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라는 과거 분사가 혼자 띡 하고 있거든. 자, 이런 거를 이제 문법적으로는 유도보어라고 하는데요. 보어 같은 거 이런 얘기거든.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이 마치 분사구문처럼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 이야기는 끝나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앞에 동사가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형용사나 분사는 형용사 취급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끝나면 끊어놓고 주어는 이렇다. 근데 주어가 이 상태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빙이 생략된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상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주어는 명사고 명사를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지. 문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데 헷갈린다 싶으면 제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냥 구조 자체에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그냥 형용사로 끝날 때에는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수식 설명이니까 얘 설명 형태로 접근해 주세요. 자, 갑자기 이야기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뻔한 것들, 흔한 것들 이런 것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facile 하면은
쉬운, 용이한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쉬운이라기보다는 common과 같은 흔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 이 단어 몰라. 그럴 때 병렬은 버려도 된다고 그랬죠? 왜? 클리셰랑 같은 의미니까. 근데 나 클리셰도 몰라. 그러면 그냥 그런 것이 일어나죠. 해야지 뭐 그치? 클리셰라고 하면 뭐 그런 거야.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막 결혼식 날이야. 신부가 막 화장을 하고 날려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거울을 떨어뜨려서 깨졌어. 뭐 아니면 계단을 막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구두가 벗겨지고 막 구두가 막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밑에까지 떨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런 걸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냥 뻔한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남자친구가 나를 우리 예비 신랑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남자친구 눈빛이 이상해. 왜 갑자기 여자친구 뒤로 손이 막 이렇게 이 새끼들 바람 피는구나. 뭐 이런 뻔한 장면들, 뭐 이런 게 클리셰예요. 네. 네, 예시가 좀 그렇죠? 뭐 어쨌든 돌아가서 그래서 얘는 흔한이에요. 자, 그 흔하고 뻔한 일들이 일어나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 처리까지. 나머지는 숙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덩어리로 보면 쉽다라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 개일 때는 당연히 의미상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얘 보면은 5월 뒤에 명사예요. 방금은 명사가 한 개밖에 안 나와서 쉽게 병렬이 잡혔지. 그런데 얘를 봤더니 그냥 거꾸로 순서대로 명사만 찾아볼게요. A 될 수 있고 A 될 수 있고 A 될 수 있네. 자, 그럼 세부적인 상각, 유일한 방법, restriction이니까 제한, 뭐 금지 조치들, 제한 상황들, 한계들 또는 위험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럼 이 많은 A 중에 진짜 A는 누구입니까? 다 해석할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 되게 해석하다 금방 고민도 없이 찾아요. 자, 얘가 위험 요소, 그러니까 즉 앞으로 잠재적인 위험들 이야기했지? 이 위험들이지요. 뭔가 부정적인 거. 자, 그럼 여기서 A는 누구? 그쵸, 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자, 여기서 그럼 끊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붙여가야겠죠. 뒤에 오니까 그런 뒤에 것이 수식될 거라는 것도 좀 힐끗 봐주시고 그러한 재앙 요소들이라든가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예시는 자, 여러 개일 때는 의미상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뒤에 다른 예문에서도 여러분 살필 수 있고 바로 여기도 나오는데 and 뒤에 privilege라는 명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파워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걸 딱히 고민하진 않겠지. 자, 특권이니까 얘는 권한. 이렇게 비슷한 의미끼리 연결되어질 때는 여러분 거의 고민도 없이 자동으로 연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덩어리로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전치사들은 짧게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 얘는 절대 끊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말씀 안 드렸나요? 드렸죠? 그래서 얘는 우리말의 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직업에서의 특권과 힘을 부여하는 사회 또는 사회에서 부여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고 쭉 해석해 가면 되겠죠. 네, 얘는 전제하다라는 뜻이고 수동이니까 전제되다 인 것이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and도 보시면 능력이네. 그럼 바로 앞에 willingness 의지네. 의지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같은 의미상으로 한 호흡으로 갈 수 있고 얘랑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A. 자, 그래서 바로 앞에 명사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그냥 A일 거야 라고 그냥 의를 짐작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석하다 이상하시면 돌아가셔서 앞에 것들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떨 때냐면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이 아무런 의미적 관련이 없어. 그럴 땐 멀리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얘네들처럼 이렇게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바로 잡히는 애들
이거에 여러분이 그냥 익숙해진 차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했더니 의미적 연결이 이상해. 그럼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보자. and 뒤에 to가 나오거든. 그럼 앞에 to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A는 누구입니까? to가 되게 많은걸? 어려워. 아니야.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낚였던 그거죠? 이 to 뒤에는 그치. 우리 바로 앞에서 좀 덩어리로 보자. 투부정사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저거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좀 길게 볼게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병렬 잡아서 해석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숙제로 해석들을 해왔을 거기 때문에 제가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하진 않을게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방금 본 거랑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의미적인 연결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적인 연결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본다면 품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단어의 뜻 자체 이런 것들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d d를 봤더니 les라는 형용사가 와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뭐나 막 이런 거를 찾으러 갈 텐데 좀 길게 보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치?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attentive to 뭐뭐에 집중하는 예. 바로 앞에 봤더니 뭐 나와? 바로 앞은 아니네. 쭉 앞에 보니까 얘 보이죠? 네. 그래서 형용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같은 단어 이런 것들도 A, B를 잡는 힌트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역사적으로 세금을 규제하는 초안들, 과세 표준들은 이런 것에 집중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는 덜 집중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제라든가 역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들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는 그 세금을 부과하는 데 어떤 의문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도덕적인 어떤 의문들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금, 과세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자 다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뒤에는 그 스테이지 4부터는 여러분이 좀 숙제로 풀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연결, 병렬일 때, 3단 병렬도 있고, 심지어 4단, 5단 병렬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and 뒤에 B를 찾을 건데요. and 바로 앞에 이렇게 콤마가 보일 때요. 자,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 개 병렬할 거다. 즉 적어도 A, B가 나오고 난 B가 아니라 C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독해할 때 봤었는데 A가 대박 길어. 그리고 이 긴 경우에 뭐 문장일 수도 있고 막 그래 라는 웬만해서 되게 짧지 않다 라는 좀 그런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뭐가 나오는지 봤을 때 얘는 콤마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다단의 병렬이네요. 자, 이럴 때에는 뒤에 있는 A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본이 A, B, C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가 다 위상이 같을 거거든? 그럼 앞도 보이고 뒤도 보이는 애가 누구야? 가운데 애들이지.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다단 병렬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인 건데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얘겠지. 그러니까 명사 병렬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애도 끝이 분명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A는 얘겠네요. 그래서 구절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또는 진술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또는 여러 다른 메시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하면서 볼 거야? 이 메시지들이 해석되어지거나 또는
이해되어지기를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기를 보면서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냥 요게 조금 더 핵심이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면 C 명사 목적어 병렬된 거죠. 그리고 ing 지금 웨이팅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동사? 무슨 구문? 지각동사. 오형식. 지각동사는 얘가 이거 하다는 얘가 뭐뭐 하다라는 주술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상 뒤에 주어랑 목적어가 문장처럼 나오는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얘 보다라는 의미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뒤에 구조를 이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기다린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오형식은 구조인 거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밑줄 쳐놓은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길게 보자. 그 예시인 건데 좀 보고 가면 우리는요. 이러한 신호들을 해석할 겁니다. 뭘로 해석하겠어? 다른 걸로. 자, 그럼 트랜스레이트라든가 뭐 인터프릿 나오고 나서 뒤에 전치사가 나온다면 A를 B로 해석하다 또는 A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동사를 본 순간 얘네들 또는 as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거 나오면 아 얘를 B로 해석하다. 이렇게 길게 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to, into 이런 애들 뒤에 뭐 나온다고 그랬죠? 전치사 to 뒤에는 기본적으로 내용상 결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러한 신호들을 언어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언어 그런 언어 이게 결과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한 거랑 오늘 한 병렬 구조를 좀 같이 볼 수 있었던 문장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문장 앞에서부터 끝까지 내용적 연결들을 해 가시면서 해석하시기 위해서 지금 중요 구문들을 좀 다룬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우선 요까지 해서 구문